안녕하세요. 박병규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 아내가 남편과 그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이 자기는 유책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이혼이 되냐 안 되냐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의 외도에 대한 증거가 있냐 없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럼 증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매우 중요하죠. 네, 그럼 오늘 그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네요? 뭐 드라마 보신 분들이 많긴 하겠지만 안 보신 분들이 잠깐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결혼 생활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그 남편이 바람을 피워왔어요. 여자가 확인한 바로 의하면 여섯 명의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 빙산의 일각 이론에 의한다면 6명 이상일 수도 있겠죠. 남편 회사에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화를 내고 막 찾아보고 하지만 결국 직접적인 확실한 물증은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증거를 제시하게 됐는지 그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죠. 그 증거가 모두 4가지가 나와요. 아들이 진술을 해요. 서류로 진술서를 만들어서 재판에 이렇게 법원에 현출시키는 건데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엄마는 자기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의 핸드폰이나 아빠 그걸 몰래 보도록 시켰고 아빠를 감시하게 만들었고 등등 이제 엄마의 의부증이 심각하다는 그런 진술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진술, 보통 재판에서는 아들의 자식들의 진술을 증언으로 하진 않고요. 진술서로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게 유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원고 측 변호사가 이제 반박을 하죠. 그 진술서가 나올 즈음에 남편이 아들한테 3천만 원을 뱅킹했다.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아들을 매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도 물론 약간의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꼭 매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증거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피고 회사, 즉 남편 회사의 증인이 2명이 나오면 직원들이 증인도 2명 나오면 보통 이제 증인신문을 할 때는 1명씩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게 꼭 예외가 없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2명이 진술을 하죠. 그 진술은 물론 남편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피고인 남편의 뭐 사주를 받아서 좀 유리하게 증언할 수 있다고 하지만 증언은 쭉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진실에 부합하게끔 냄새가 나요, 이렇게. 저도 이제 화면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이 증인들이 남편한테 유리한 증언을 하겠지만 대놓고 위증을 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을 봤을 때 진실일 것 같긴 해. 그런 부분이 뭐가 있냐면 부인이 너무 자주 쳐들어와서 회사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남편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결백하고 부인이 의부증이 있다. 이거가 어느 좀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한 게 뭐냐면 그 남편과 그 장대리라고 하는 그 상간녀 사이에 카카오톡 캡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보면 capture 내용에서 장대리 이따 근처에서 시옷 할래요? 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지난번처럼 깜빡 잊지 마시고 키역 디귿 가져오세요. 그리고 세 번째 장대리 기대할게요. 지난번에 이응 리얼 최고였어요.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 드라마를 보시면 너무 이제 리얼하게 와닿겠지만, 그러니까 시옷이 그러니까 섹스라고 보여지고요. 키역 디귿이 콘돔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기대할게요. 지난번처럼 그 이얼 리얼은 소위 말한 오럴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피고인 남편이 이걸 보고 이제 피고 측 대리인한테 변호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시역 시읒은 그런 거 아니다. 석식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키역 디귿은 콘돔이 아니라 카드, 법인 카드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얼 리얼은 무슨 그게 아니라 음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좀 궁색해 보이긴 하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피고 회사 직원들이 어떻게 증언을 하냐면 맞다. 장대리가 중식, 석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판사를 좀 흔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케이스 재밌었던 게 그 한유리 변호사가 이 이제 부인을 갖다 이렇게 대리하는데 이제 재판에 끝나자마자 나와서 법정 법도에서 부인 측, 즉 원고 측 가족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이 가족들은 오랫동안 그러니까 남편
자기 이제 부인을 갖다 두고도 바람 피우고 너무나 잘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적개심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한유리 변호사를 갖다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죠. 무조건 거짓말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복도에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나쁜 놈 이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이제 약간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한유리 변호사가 이제 법원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요. 화장실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 있는데 그 몇 초 뒤에 또 이제 원고 측 가족들이 몰려 들어와요. 그래서 막 한유리 변호사 욕을 합니다. 나쁜 생욕을 하고 정말 나쁜 욕을 많이 해요. 그걸 한유리 변호사가 녹음을 하면서 중간에 똑똑하면서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녹음을 갖다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합니다. 뭐냐면 이 정도로 부인은 의부증이 심하다. 정말 막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광폭하거든요. 이 증거를 제출하는데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증거냐 아니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그러니까 그 위반이 되면 형사상 범죄가 됩니다. 근데 그 대화자, 나랑 누구랑 보고 대화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영상통화를 할 수 있어요. 대화자 사이의 녹음은 그거는 통비법 위반의 범죄는 아닙니다. 근데 나와 둘이 대화를 하는데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대화제 녹음은 증거로, 그러니까 범죄 행위에 그리고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제3자가 녹음한 거는 범죄 행위로 이루어진 걸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이슈가 되는 겁니다. 한유리 변호사가 화장실 들어와서 사실은 이거를 그들끼리, 그러니까 그 원고 가족끼리 대화를 몰래 녹음한 거냐, 아니면 원래부터 대화를 쭉 해오던 과정에서 한유리 변호사가 녹음한 거냐에 따라서 전자의 경우라면 당연히 통비법 위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증거는 녹취록은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금액이 크지는 않겠지만 위자료 청구 소송한다면 일종의 몇십만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배상 책임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수하고라도 녹음을 해서 증거를 내는 게 유리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범죄입니다. 그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증거로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그 카카오톡 캡처 내용만으로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이혼 소송 자체를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남편이 휴대폰을 몰래 비밀번호를 풀어가지고 캡처를 했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동의를 받지 않고 어쩌면은 그 상대방의 정보를 빼온 거잖아요. 네. 이것도 증거 자료가 되나요? 증거자료 됩니다. 민사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민사에서는 원래 증거 능력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없어요. 대부분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죠. 그래서 심지어 통비법 위반의 증거는 물론 형사에서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지만 민사에서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민사는 기본적으로 증거 능력의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판사님들이 재판의 원형 통비법 위반 증거라 했을 때는 판결문에 안 쓸 수 있지만 자의심증으로 전체 변론의 취지로서 인식하면서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남편의 바람, 그래서 와이프는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외도가 인정된다 하면 당연히 이혼이 됩니다. 근데 남편은 외도를 부인했고 오히려 외도가 아니라 부인이 의부증이 심각하다라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나온 부인의 유리한 증거가 카카오톡 캡처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남편이 또 나름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해명을 했어요. 그 해명에 얹어서 남편이나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서 또 그걸 또 힘을 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판사님도 고민을 했겠죠. 뭔가 꾸리꾸리해. 그렇지만 이것만 갖고 남편에 대해 입증은 안 됐다고 보여서 이혼 소송은 기각한 케이스입니다. 네, 명확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사실 그 부인 측에서는 억울하겠지만 판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증거에 입각하여 내리는 판단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보완한다면 부인의 태도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이렇게 부인이 분개하고 분노 게이지가 차 있거든요. 대면 폭발해. 이건 어쩔 수 없이 그 남편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재판은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부인이 회사 가서 난동을 부리지 않고 오히려 차분히 준비하면서 몰래 준비했고 오히려 젠틀한 모습을 보였으면 이 재판을 이것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난동 부린 부분 그리고 의부증이 심각하다는 부분은 보이잖아요. 그게 없었다 하면 카카오톡 캡처만으로도 인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